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요즘 전력망 산업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주제, 바로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가는 100년 만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싹 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과연 한국의 전력지기 기업들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맹추격자를 넘어 글로벌 톱3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흥미진진한 전력망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송배전 시장은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을 맞았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전기 먹는 하마죠.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다 한가운데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심각한데 1960년대, 80년대에 깔아놓은 옛날 전력망들이 이제 버티질 못하고 붕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빵 터지면서 전력망 현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생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교류에서 직류로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의 진짜 격차, 피말리는 진입장벽, 시장의 낙수 효과, 그리고 기술적 과제와 향후 전망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교류, 즉 A씨에서 직류인 DC로의 100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100년 넘게 전 세계 전력망의 표준은 교류였죠. 근데 왜 갑자기 초고압 직류 송전 HVDC가 유일한 답이라고 난리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 교류가 물기를 그냥 열고 닫는 단순한 수문 정도였다면 HVDC는 물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 펌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류는 장거리로 전기를 보내거나 해저로 보낼 때 송전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거든요. 반면에 HVDC는 전기가 아주 고르게 흐르도록 수천 개의 변환기 블록으로 초정밀 컨트롤을 합니다.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끌어오고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으로선 이게 유일한 대안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산업의 본질 자체가 아예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 교류 시대에는 구리 칭칭 감고 철심 자르는 무거운 하드웨어, 즉 금속 제조를 누가 잘하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직류 시대의 룰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를 펌프질하는 전력 반도체인 IGBT, 그리고 이걸 마이크로초 단위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한마디로 쇳물 만지던 중후장대 산업이 갑자기 첨단 IT, 반도체 산업으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글로벌 톱3와 한국 기업의 맹추격전, 그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기업들도 전압 올려가며 꽤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전략적 현실을 뜯어보면 진짜 격차는 전압 숫자가 아니라 운영 실적하고 제어 알고리즘에서 확 벌어집니다. 글로벌 탑티어들은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돌려본 빵빵한 실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 국지적으로 상용화 실적을 쌓은 단계거든요. 게다가 제어 기술이나 핵심 소자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게 뼈아픈 현실이죠. 데이터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전 세계 시장 꽉 잡고 있는 휘타치, 지멘스, GE 같은 글로벌 톱3는 지금 5기가와트 이상의 초대용량 프로젝트를 거뜬하게 해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막 200메가와트급 실증 마치고 2기가와트 개발하랬다며 뛰어가는 중이거든요. 5기가와트 대 200메가와트. 전력 전문가들은 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비해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진입장벽, 즉 글로벌 탑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아주 깊고 넓은 해자들입니다. 그럼 돈 좀 쓰고 밤새 오면 2, 3에서 5년 격차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뚫기 힘든 벽이 바로 시스템의 두뇌, 제어 소프트웨어거든요. HVDC는 수만 개의 변환기 블록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쪼개서 제어해야 합니다. 200메가와트에서 되던 걸 2기가와트로 스케일업 할 때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외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쌓은 데이터로 이미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아직 최적의 튜닝 값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게 핵심적인 보틀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들이 있는지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소프트웨어 관점인데요. 중앙발전소가 없는 재생에너지 시대엔 인버터 스스로 전압, 주파수를 맞추는 그리드 형성 제어 알고리즘이 필수인데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둘째, 하드웨어 수급 문제입니다. 심장 역할을 하는 IGBT 반도체를 인피니언 같은 해외 소소기업이 독점 중인데 지금 주문해도 무려 24개월을 기다려야 받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장난 아니죠. 셋째, 애써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에 종합적으로 테스트하고 국제 인증을 한 방에 받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서 속도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파트, 시장 역학과 낙수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암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판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HVDC 시장이 진짜 미친 듯이 커져서 13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히타치, 지멘스, GE 이 세 거인들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다 해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식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압도적인 점유율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쪽에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글로벌 톱3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치 일감을 꽉 채워버린 거예요. 이른바 풀부킹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북미나 중동 고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딜 보겠어요. 납기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기술력도 쫙쫙 올라오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엄청난 낙수 효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떡이 떨어지는데 그 떡이 너무 커서 체질 개선까지 강제되는 상황인 거죠. 다섯 번째 파트, 기술적 대응 과제입니다. 한국 맹추격자들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좀 볼까요? 한국 기업들이 그냥 떨어지는 떡만 받아먹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직류 송전에서 핏줄 역할을 하는 게 해저 케이블인데 직류를 계속 쏘면 절연체 안에 전하가 쌓여서 케이블이 펑 터져버리는 공간 전하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 엄청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전선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수 XLPE 절연 소재 기술을 완벽하게 자체 내재화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권위의 KMEA 엔진까지 90도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통과해버렸죠.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니까 로열티도 굳고 이익률도 확 올라가는 진짜 훌륭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입니다. 제조뿐만이 아닙니다. 케이블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바다 밑에 깔 배가 없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납기, 지연 페널티, 물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아예 수천 톤짜리 해저 케이블 전용 포살선 CLV를 직접 사버리고 있습니다. 물건 만들고 배에 싣고 바다에 까는 것까지 전부 다 한 방에 해결하는 턴키 능력을 갖춰버린 거죠. 굳이 비싼 돈 주고 외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성을 글로벌 톱티어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용화 로드맵을 보면 추격 속도가 진짜 무섭습니다. 2018년에 고작 20메가와트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 200메가와트 실증을 마쳤고요. 이제 2030년까지 2기가와트급으로 껑충 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 가장 큰 믿는 구석이 바로 8기가와트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지도의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이 소프트웨어도 돌려보고 하드웨어도 마음껏 테스트해보는 완벽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빰빵하게 실적을 쌓으면 그걸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한판 붙어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스토리가 기업의 재무적인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엄청 타면서 이익률 5에서 10% 하던 저수익 중공업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별 수주에다가 고도화된 직류기술, 시공 능력까지 내재화하면서 영업이익률 20%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고성장 테크 산업으로 구조적 레벨업을 증명해냈습니다.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는 진짜 재평가 구간에 들어선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한국 기업들은 이 든든한 국내 테스트베드와 미친 듯한 제조 효율성을 무기로 3년에서 5년이라는 기술 격차를 진짜 무섭게 좁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이 수만 개의 블록을 제어해야 하는 그 아찔한 소프트웨어의 해자를 가뿐히 넘어서 글로벌 탑3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대한 낙수 효과에 만족하는 위치에 머물게 될까요? 전 세계 전력망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지금 이 흥미진진한 맹추격전의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